자, 이제 144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재고 있는 경우죠. 아까는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재고 없었는데 기초재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죠. 차기월, 전기월. 그 전기월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위에서는 없었다, 기초재고가. 그러면 이번엔 기초재고 있는 걸 보자. 그러면 네모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재고가 3대, 단기 매입 수량이 6대. 그러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 가능 수량이 몇 대가 됩니까? 9대가 된다. 근데 그 중에 5대를 팔았으면 기말 재고는 4대가 되죠. 이걸 가지고 계정을 좀 그려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게 상품 계정인데요. 얘를 수량 기준에 수량. 기초 재고 몇 대냐? 3대. 매입한 게 몇 대냐? 6대. 그럼 판매 가능 수량은 9대가 되고 여기도 9대가 돼야 되는데 몇 대를 팔았어요? 5대를. 기말 재고는 몇 대가 되냐? 4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우리는 금액으로 환산해야 돼요. 2,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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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씩. 그죠? 그래서 그 써놓은 게 145페이지 정가운데 T계정입니다. 기초가 뭐냐? 전기월. 금액으로 하면 얼마냐? 6,000원. 3대 곱하기 2,000원씩입니다. 단기 매입은 12,000원. 6대 곱하기 2,000원씩. 매출원가는 10,000원. 5대 곱하기 2,000원씩. 차기월은 8,000원. 4대 곱하기 2,000원씩. 그렇죠? 제일 위에 보세요. 145페이지 제일 위에. 기초재고는 6,000원입니다. 3대 곱하기 2,000원. 단기 매입은 12,000원. 6대 곱하기 2,000원. 판매 가능 재고는 18,000원이죠. 9대 곱하기 2,000원. 기말 재고가 4대 곱하기 2,000원. 8,000원이라면 매출원가는 얼마에? 10,000원 된다. 그 밑에 네모박스로 또 써놨습니다. 기초 재고에다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세요. 기말 재고를 빼라. 그런 뜻입니다. 기말 재고를 빼라.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아시겠죠? 한 번씩 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저기 손익계산서가 있죠? 좀 써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거기 보시면 매출액이 15,000원이다. 써보세요. 5대 곱하기 3,000원. 3,000원씩 팔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10,000원이죠. 10,000원 옆에서 좀 써보세요. 5대 곱하기 2,000원. 그죠? 5대 곱하기 2,000원. 그러니까 책처럼 해도 돼요. 책은 뭐냐?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를 빼면 매출원가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뜻이 뭐냐? 매출원가는 팔린 물건의 원가란 말이에요. 몇 대 팔렸어요? 5대. 원가는 2,000원씩. 그러니까 얼마? 10,000원. 그렇게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2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황 1번하고 그 다음에 상황 4번. 1번과 4번. 그 2개만 해보죠. 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상황 1번, 4번. 자,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000원에 사다가 15,000원에 팔면 하나 팔면 얼마씩 남아요? 5,000원씩 남는 거죠? 그런데 기초재고가 2개, 매입이 4개면 판매 가능 재고는 6개예요. 근데 기말재고 3개인 걸로 봐서 몇 개 팔았어요? 3개. 따라서 우리 해답 제일 밑에 매출 총이익 15,000원에다 써보세요. 3개 곱하기 5,000원이죠? 써놓으세요.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45,000원은 3개 곱하기 15,000원이죠? 그럼 제일 밑에 매출원가 30,000원 어떻게 돼요? 3개 곱하기 10,000원이죠? 3개 곱하기 10,000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상황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상황 4번은 30,000원에 사다가 40,000원 팔았죠?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10,000원. 기초재고 1개, 단기 매입이 6개. 그러면 판매 가능 재고는 7개. 기말 재고가 2개인 걸로 봐서 몇 개 팔았어요? 5개. 그럼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자,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5만이에요. 여기다 써보세요. 5개 곱하기 10,000원이죠. 자, 매출액은 20만 원이에요. 써보세요. 5개 곱하기 4만 원. 자, 매출 원가는 15만 원이에요. 써보세요. 5개 곱하기 3만. 5개 곱하기 3만이 된다. 연습하세요. 연습하시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 이제 오른쪽 147페이지 보시면 제3절입니다. 제3절. 상품 매입과 매출의 회계처리인데 뜻을 아셔야 돼요. 매입은 뭐예요? 재고자산. 이 상품을 사오는 걸 뭐라 불러요? 매입. 물건을 파는 걸 뭐라 합니까? 매출이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사올 때는 뭐예요? 자산. 자산 처리, 자산. 물건이 팔려 나갈 때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 비용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지웠네. 매출원가. 아까 했어요. CG에서 매출원가를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어요. 매입과 매출의 회계처리인데 정 가운데 표가 있습니다. 현금 거래죠.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때 우리가 분계를 매입이라고 쓰는데 상품이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네모 박스 밑에 보세요. 위와 달리 구매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이 계속기록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때는 상품이라고 해요. 상품. 결국 매입과 상품은 똑같은 거예요. 매입과 상품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그 위에 표를 보겠습니다. 외상으로 사면 차변의 매입이고 대변의 뭐예요? 매입채무죠. 대변 매입채무. 그 다음에 판매자를 보세요. 돈 받고 물건을 팔면 매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외상으로 하면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이죠. 자, 이때 내공이 약하면요. 판매자의 경우 어디를 보냐? 차변을 봐요. 아, 돈 받았으면 현금이구나. 돈을 못 받으면 매출 채권이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고 대변이에요.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돈을 받든 안 받든 물건을 인도하며 물건을 건네주면 수익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도기준. 대변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거꾸로 왼쪽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주든 안 주든 물건을 가져오면 매입을 잡으란 말이에요. 다행히 돈을 주면 차변의 매입, 대변의 현금. 돈을 못 주면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차변의 매입, 대변의 매입심. 이게 회계를 하고 있는 회계. 그러니까 회계는 돈의 움직임과 무관합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물건을 건네주면 수익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해요. 지금 하고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보시면 147페이지. 상품 매입과 매출의 회계처리. 상품 매입과 매출의 회계처리다. 그래서 여기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맨날 우리는 현금이냐 매입채무냐 뭐 현금이냐 매출 이거를 들여다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든 안 받든 물건을 건네주면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예제 2번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2번. 수업 시간에는 어려워도 막 해요. 그냥 어려워도 반복을 좀 많이 복습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고민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냥 되게 쉬운 거면 좋은데 그러면 의미가 없죠. 누구나 다 회계를 잘할 거 아니에요. 수험과에 보면 누구나 회계를 잘하는 게 아니고 회계 50점 맞아서 소원 없겠다 이런 분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분들 수두룩해요. 자, 같이 보죠. 7월 2일 산다의 상품을 7,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죠. 그러면 밑에 해답을 보세요. 판다를 보죠. 돈 받고 물건을 줬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산다는 물건을 사죠. 돈 주고 이렇게. 현금, 매입. 자, 7월 10일과 7월 20일을 묶어보면 둘 다 외상으로 거래했어요. 근데 7월 20일자는 어음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우리 해답을 보시면 매입의 경우엔 둘 다 매입채무 썼는데 7월 10일자는 뭐냐 써보세요. 외상 매입금이고 7월 20일자는 지급어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격리 직원이 아니고요. 최종 장부를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뭘로 해야 되냐? 그냥 매입 채무를 쓰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출 채권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7월 10일자는 외상 매출금이고 7월 20일자입니다. 걔는 받으러옴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외부에 공시할 때는 다 뭘로 공시해야 돼요? 매출 채권. 외부에 공시할 때는 다 걔를 매출 채권을 한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밑에 이제 2번입니다.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결제죠. 뭘 결제하는 거예요? 대금을 결제하는 거죠. 대금을 결제한다. 대금을 결제한다. 대금을 결제한다. 그게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의 결제가 된다.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의 결제가 된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구매자죠. 구매자는 돈을 지급했잖아요. 차변에 뭘 쓰면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입 채무가 없어졌죠. 거기다 써보세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소멸한 거죠. 돈을 줬으니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져야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돈을 받은 놈은 어떻게 돼요? 대변에 매출 채권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해야 되죠.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해야 된다.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붕괴만 다 외워가지고 쓰시면 안 되고 의미를 생각해 보라.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시험 목적상 필요한 거는 매출 채권 계정이에요. 매입 채무 계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건 이거예요. 매출 채권, 매입 이 계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써보죠. 매출 채권은 자산이잖아요. 증가 감소. 그럼 기초가 어디 나와야 돼요? 여기서. 기초 기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일치한다. 그죠? 매입 채무 마찬가지예요. 부채잖아요. 증가. 기초 어디 나와야 돼요? 그죠? 기초 기말. 그죠? 기초.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왜 증가해요? 외상으로 매출하니까 증가하죠. 매출 채권은 왜 감소? 이게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은 왜 줄어들죠? 돈 받았으니까 줄어들죠. 현금이죠. 자, 매입 채무는 기초기말 증가했죠. 왜 증가하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증가하죠. 매입. 매입 채무는 왜 감소해야 돼요? 돈을 줬잖아요. 현금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상 필요한 내용은 이 T계정을 그릴 수 있어요. 이 T계정. 회계가 뭐라 했어요? 어카운팅. 계정이면 어카운트. 회계는 계정이란 말이에요. 회계는 계정. 이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푼단 말이에요. 계정을 가지고 푼다. 아시겠죠? 그래서 148페이지 2번 제목에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의 결제를 보고 우리 뭘 느껴야 돼요? 결제. 여기가 결제란 말이에요. 대금을 결제한다. 그죠? 대금을 결제한다. 이 T계정을 그리셔야 돼요. 자꾸 연습해보고. 오늘이 우리가 회계 3번째 시간 아닙니까? 그죠? 3번 만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3번 만에. 엄청난 변화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무리한 건 있어요. 이 학원 수업이.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신을 못 차리면은, 안 차리고 있으면은 그냥 막 진도가 막 나가버리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서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수험 기간 한 5년, 10년 잡든가. 그죠? 사당동에 한 10년씩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수명이 길면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한 1000살쯤 산다. 100살이 아니고 1000살. 그러면 뭐 사당동에 한 10년 아니고 한 2, 30년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하시고. 자, 이제 3번이에요. 3번. 매입 운임과 판매 운임이죠. 자, 물건을 내가 샀어요. 물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집에서 쓸 거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영업적으로 팔 물건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갖다가 누가 운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행히 운반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용달차 아저씨를 불러야죠. 그게 바로 뭐냐? 운입니다.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아저씨를 불러서 택배 아저씨 시켜가지고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택배 아저씨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상품의 인도 조건은
소유권의 이전 여부는 자 밑에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자, 그 밑에 영어로 써놨죠. 선적지 인도 조건 해서 쉬핑 포인트입니다. 배에다가 선적, 짐을 실는 게 선적이죠. 비행기에다 짐을 실는다 기적이다.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 배에다 짐을 실음과 동시에 이게 구매자 거예요. 물건이 팔린 거다는 뜻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 자, 그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영어를 봐보세요. destination, 목적지죠. 목적한 곳까지 다 물건이 가야지만 팔린 거다. 그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 이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끝에서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운임을 부담하면 그 운임은 별표 쳐보세요. 상품의 구입원가에 가산합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자산의 반대말은 뭐냐면 부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의 반대는 비용이에요. 그죠? 자산의 반대말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산 처리하는 거의 반대말은 비용 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출이 발생했는데 걔를 비용 처리할 거냐, 자산 처리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운임을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 운임을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 자,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운임을 부담했으면 걔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에요. 거기다 써보세요. 수익 차감이 아니에요? 혹시 수익에서 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냥 판 게 아니고 용달차 아저씨한테 실어 보내야 되는데 용달차 아저씨가 100원을 달래요. 수익은 뭐냔 말이에요. 1,000원이에요. 100원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판매 관리비란 비용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판매 운임은 비용이에요. 판매할 때 운임이 발생하죠. 택배비 이런 것들 비용이다. 그다음에 물건을 내가 사와요. 이 물건을 난 사다 파는 놈인데 1,000원 주고 사왔어요. 운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100원만큼이. 이 물건은 얼마짜리예요? 1,100원짜리다. 운임은 1,100원짜리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역시 마찬가지. 수익비용 대응원칙. 계속 강조합니다. 수익비용 대응원칙.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뭐라고 했냐? X 1년도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1,000원. 이렇게. 근데 얘는 비용 처리가 언제가 돼요? 물건을 판매할 때 비용 처리가 되죠. 운임이 100원이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비용 처리하고 이 운임은 여기서 비용 처리하면 수익비용이 안 맞잖아요. 얘도 역시 언제 비용 처리돼? 요때. 그러면 얘도 자산 처리가 됩니다. 회계의 어떤 논리가 됩니다. 논리. 이 논리를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예제 4번 있습니다. 자, 별표 치시고 예제 4번 해보세요. 예제 4번. 오늘도 많은 걸 배우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퍼붓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막혀 하지 마시고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요지를 잘 포인트를 잘 잡아야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운임의 회계 처리인데, 자, 먼저 1번. 산다는 판다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 7,000을 외상 매입했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분기가 뭐냐? 그때 분기가 뭐냐면 차변의 매입 7,000, 대변의 매입 채무 7,000이에요. 분기를 나눴으면. 근데 운임이 있죠. 걔는 용달차 아저씨한테 줘야 돼요. 700이 나가다 그러면 현금 700 나가면서 차변에 뭘 써야 돼요? 매입이라고 쓰죠. 그럼 이 물건은 얼마짜리예요? 7,700원짜리. 이 물건은 7,700원짜리가 된다. 7,700원짜리.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다를 보세요. 판다는 운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의 매출 채권 7,000, 대변의 매출 7,000. 자, 이제 2번을 보죠. 산다는 판다로부터 도착시 인도 조건을 상품 8,000원 하다 보니까
운임은 운송회사가 부담했어요. 그러면 상황 2번의 분계를 보죠. 산다는 돈이 8천 나가면서 매입이죠. 운임을 부담하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는 한 달의 분계를 보죠. 현금 8천이고 매출 8천이고요. 자, 용달차 아저씨한테 800을 줘야 되는데 걔를 운반비 처리하죠. 운반비에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써보세요. 비용이에요. 거기다 뭘 쓰면 안 돼요? 매출을 쓰면 안 돼요. 수익을 취소하면 안 돼요. 수익을 취소하면 안 돼요. 결론을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이 더 중요합니다. 4번 별표 치세요. 매입 환출, 매출 환입.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가 있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52페이지 제일 밑에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있죠?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이상을 다 합친 게 153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153페이지 제일 밑에. 자, 15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총 매출액에서 빼기 하면 순매출 나와요.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뭘 빼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빼란 말이야. 순매출. 자, 다음 해보겠습니다. 총 매입액에서 책에 다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빼기 더하기 하면 순매입 나온다. 그럼 뭘 빼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고 매입 운임을 더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게 제일 밑에 있어요. 153페이지 제일 밑에 순매출, 순매입. 그럼 여기 보세요.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왜 순매출을 구해야 돼요? 왜 순매출을 구하냐? 그게 이거예요. 손익계산서 이 매출은 총 매출이 아니고 순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지금 막 순매출을 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5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순매출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질문이 원래 나와야 돼요. 선생님, 왜 우리는 순매출을 구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순매출, 순매출. 순매출. 아시겠죠? 그러면 조정 항목이 나오는데 걔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151페이지를 가보세요. 151페이지. 보시면 매입 환출이 있고 매출 환입이 있고 매입 애누리가 있고 매출 애누리가 있죠. 얘는 동시 상황이에요. 판매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매출자가 들어간 건 다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매입자가 있는 건 지금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뜻을 보세요. 뜻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 환출, 매출 환입은 크게 써보세요. 반품이에요. 반품. 그게 매입 환출, 매출 환입, 매출 환입.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보내는데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해요? 사장님 물건 이상한데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그러면 반품 되돌려 주세요. 반품. 그게 뭐냐? 매출 환입, 출 나갔던 게 환입 다시 들어온다. 매입 환출, 입 들어왔던 게 다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반품. 반품이에요. 반품.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나 매출 애누리는 뭐냐? 반품을 하는 게 아니고 값을 깎는 거예요. 실제로 반품하기 전에 흥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팔았는데 물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올 때 물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 그거 10,000원인데 한 2,000원 깎아드릴게요. 8,000원만 하세요.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돈을 깎아줘야 되니까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외상으로 했으면은 매출 채권이 없어지는 거고요. 물건을 판 사람이 내가 돈 받고 10,000원 받고 나서 물건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원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값을 깎아주는 거고 거기 나왔어요. 매출 애누리예요. 매출 애누리. 그러면 여기에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내가 물건을 10,000원어치 팔았는데요. 반품이 2,000원만큼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 물건은 얼마나치 판 거 나는 8,000원씩 판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출이 10,000원이고 비용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매출 환입이라든가 매출 애누리는 비용이 아니에요. 수익 차감이죠. 기억을 하시 그 내용을.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000원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2,000원 깎아줬어요. 매출 애누리가 발생했어요. 이 물건은 원래 8,000원짜리입니다. 수익은 얼마예요? 8,000원. 수익이 10,000원이고 비용이 2,000원이 아니고 수익은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운임이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운반비가 있어요. 얘를 수익에서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용달차 아저씨한테 2,000원을 줬으면 8,000원이 수중에 들어왔어요. 매출이 8,000원이야. 매출은 10,000원이에요. 운반비는 비용이고, 그죠? 운반비는 수익 차감이 아니고 걔는 비용이다. 결론을 기억, 결론을. 그래서 151페이지 보시면 151페이지. 자,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자, 판매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면 반품이 일어나면 뭐예요? 돈 받을 권리가 없어져야 돼.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대변의 매출채권 또는 돈 받고서 물건을 팔았으면 환급해줘요. 돈을 내어줘야죠. 대변의 현금이에요. 차변에 뭘 쓰냐? 매출 애누리아 환입인데 거기 애누리아 환입을 지우세요. 그냥 매출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매출. 그 얘기 뭐냐? 수익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애누리아 환입이라고 써도 되는데 매출이라고 쓰니까 더 좋단 말이에요. 수익을 지워야 되니까. 자, 구매자 봐보세요. 내가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상하다고 해서 2,000원 깎아줬으면 2,000원이 되돌아와요. 차변의 현금. 아니면 외상으로 샀으면 돈을 10,000원어치 줘야 되는데 2,000원 안 줘도 되죠. 의무가 없어지죠. 차변의 매입채무. 대변에다가 뭘 쓰면 돼요? 매입이라고 쓰면 돼요. 대변에 매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누리아 환출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 뭐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면 애누리예요. 반품이라면 매출 환입, 매입 환출.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게요.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5번을 보세요. 5번.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이죠. 자, 얘는 신용 판매, 외상 판매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밑에 끝에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판다는 산다에게 1월 10일 상품을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대금 회수 조건은 미쳐보세요. 30일까지는 회수한단 말은 정상 결제가 들어오고요. 10일 내에 결제하면 1% 50원 깎아주죠. 그 기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30일) 내에는 정상 결제가 들어와야 되고요. 열흘 내에 결제하면 1%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5,000원 1%면 얼마예요? 50원이죠. 50원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위 상품 매매 거래에 대한 대금 결제가 1월 20일 날 이루어지면 열흘 내에 결제가 된 거 아닙니까? 1월 10일 날 팔았으니까. 그래서 50원을 깎은 4,950원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네모 박스를 보세요. 현금 4,950, 매출 채권 5,000, 매출 할인 5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거기 할인은 지워도 돼요. 매출을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출은 얼마예요? 4,950원입니다. 4,950원. 그러니까 5,000원이고 50원이 비용이 아니고요. 4,950원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예요. 회계에서 중요한 건 이게 수익의 차감이냐 비용이냐 이게 중요해요. 수익에서 뺄 거냐 아니면 비용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거 하는 거. 구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는 돈을 4,950원만 주고 의무가 5,000원만큼이 없어졌어요. 대변에 뭐냐? 매입 할인인데 할인을 지우세요. 매입이라고 쓰면 돼. 매입. 매입상수 이 물건 얼마예요? 4,950원이다. 얘는 4,950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153페이지 순매출, 순매입액이죠. 순매출, 순매입. 거기 보면 순매출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순매출. 자, 단기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아 환입, 매출 할인이 있죠? 운임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여기 빼기예요. 운임을 빼면 안 돼요. 운임은 뭐라고요? 비용. 수익 차감이 아니고 걔는 뭐예요? 비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매입은 달라요. 빼기 더하기예요. 운임을 더하죠. 운임을 더하라. 운임을 가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자 이제 155페이지를 가보세요. 상품 매매업의 기말 수정 문제입니다. 그건 좀 약간 쇼트 할 거예요. 약간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먼저 조금 정리해 보죠. 자 164페이지를 가보세요. 164페이지.
자, 거기 익힌 문제가 있죠. 먼저 1번. 상품이 뭐냐 이거예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미쳐보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비품과 뭐가 달라요? 비품은 파는 물건이 아니고 쓰는 물건이죠. 상품은 파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2번. 상품 매매업과 서비스업의 차이점은 뭐냐? 오늘 배운 건데, 그죠? 서비스업은 매입이 없어요. 몸으로 떼어주는 몸으로 서비스업. 그러니까 매입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상품 매매업이다. 매출도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기업에서는 용역수 이런 말을 썼었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매입이 중요하고. 자, 3번 별표, 3번 별표. 매출원가의 의미와 계산 방법이 뭐냐? 매출원가는 뭐죠? 판매된 물건의 구입원가죠.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 나오죠? 그게 떠올라야 돼요,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의 구입원가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용어의 의의와 회계처리를 설명하라. 자, 1번 매입운임과 판매운임이 있었죠. 매입운임은 뭐냐? 물건을 사면서 운임을 부담했다. 걔는 매입의 가산. 자, 판매운임은 뭐죠? 물건을 판매하면서 택배비를 부담하죠. 걔는 뭐예요? 비용 처리다. 뭐가 아니죠? 수익 차감이 아니다. 수익에서 빼는 게 아니고 걔는 비용 처리한다. 수익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걔는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2번 매입 환출, 매출 환입이죠. 자, 얘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반품한다. 판매한 사람이 반품한다. 반품받아요. 그럼 매출 환입. 구매한 사람이 반품한다. 매입 환출.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입니다. 그 164표 제일 밑에. 매입 애누리와 매출 애누리. 얘는 뭐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죠. 그죠? 대부분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은 값으로 일단 조정하려고 해요. 막 뭐라고 막 난리 피우고 하면 좀 깎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품해야죠. 그게 안 되면 반품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면 좋지 않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건을 안 파는 게 좋아요. 괜히 물건 산 다음에 그 흠집 같은 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히려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래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뭐예요? 평가를 해야 돼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놈이 어떤 놈인지 평가를 해야 되고 거래를 이제 해봤는데 별로 썩 좋지가 않으면 빨리 거래를 끊어야 돼. 빨리 거래를 끊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사도 학원에 책을 납품하죠. 돈 결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결제를 막 계속 안 해줄 수 있어요. 그죠? 물건은 계속 책은 보내달라고.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책을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 돈 버는 거죠.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회수해야 되고 그 회수하는 게 대단히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오른쪽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은 뭐냐? 물건의 하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거 신용으로 우리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대금 결제를 빨리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좀 한 20일이라도 빨리 결제해 주면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빨리 결제해 줄 거 아닙니까? 원래 물건 파는 사람들은 현찰을 바로 받고 싶어 하죠. 안 준단 말이에요. 현찰을 나중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동차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할부하잖아. 그죠? 왜 그래요? 현찰이 없어요. 현찰 들고 오면 차 준다. 차를 주겠다. 그럼 현찰을 몇 천만씩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전체 대금의 한 10%라도 이제 내면 그리고 앞으로 씨가 할부금 갚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거죠. 이렇게. 자, 아무튼 그거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두 개 좀 풀어볼게요. 자, 167페이지에 3번 문제예요. 3번. 167페이지 3번. 그거 한번 해요. 3번. 한두 개 풀고 잠깐만 좀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상품 매매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아직 안 지은 거예요. 지금.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출액에서
기초 상품이 45만 원, 단기 매입이 125만 원이면 합치면 얼마예요? 우리 해답에도 있죠? 170만 원이에요. 이걸 뺐더니만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매출액은 얼마예요? 190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단기 매출액에서 기초 상품과 단기 매입액을 뺐어요. 근데 2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190이에요, 190. 그 다음에는 T 계정을 그려놓고 기초 상품 45만 원, 매입액은 125만 원이고 기말 상품이 29만 5천 원이면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140만 5천 원이죠? 그래서 190만 원에서 140만 5천 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49만 5천 원이에요. 49만 5천 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왼쪽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2번. 연습을 좀 하세요. 왼쪽에 2번. 자, 왼쪽에 2번 보겠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가 4만 5천, 기말 상품이 5만 2천, 매입이 34만이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T 계정을 그려보죠. 자, 이게 상품 계정이라면 기초 상품이 4만 5천이래요. 공색에 띄고 할게요. 기말 상품이 5만 2천이고요. 매입이 34만이에요. 두 개 더한 것 이걸 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냐? 33만 3천이죠. 33만 3천. 그런데 물어보는 건 매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33만 3천을 뺐더니만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9만 6천이죠. 자, 그 얘기는 여기 보세요. 매출액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 9만 6천을 더하면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얼마냐? 42만 9천. 답은 2번. 2번에는 42만 9천이다. 그렇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쉬는 시간 동안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좀 더 어려운 걸 하겠죠. 하나만 딱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4번. 그거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또 나머지 이제 정리할 것들을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죠. 4번.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기초 상품 재고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역시 이 상품 계정을 가지고 해보자. 이 상품 계정. 기초 상품이니까 이 자리 물어, 이 자리. 그 다음에 매입액은 600만 원이에요. 여긴 뭐죠? 매출원가죠? 뭐라고 줬냐? 매출액이 8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160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니까 거꾸로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을 빼면 매출원가 나오죠? 그럼 매출원가 얼마예요? 640.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가 뭐냐? 기말 상품 기초의 80%니까 여기 보세요. 기초를 X라고 하자. 기말은 얼마야? 0.8X죠. 기말은 0.8X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대차평균. 우리 배웠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일치한다. 그럼 왼쪽이 얼마냐? 왼쪽을 써보죠. X 더하기 600만 원은 오른쪽은 얼마냐? 640만 원 더하기 0.8X죠. 640만 원 더하기 0.8X다. 0.8X. 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600만 원을 지우자. 이걸 넘기면 여기가 0.2X죠. 0.1로 나누자. 그럼 40만 원을 0.1로 나누면 200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검산도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200만 원이다. 여기는 얼마예요? 160만 원 되겠지? 왼쪽도 800, 오른쪽도 800. 답은 얼마예요? 3번이 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회계는 기초적인 개념을 잡은 다음에 다 수학처럼 뭔가 풀어요. 수식을 막 세워가지고. 그 세 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이제. 자, 그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155페이지를 또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현재 배운 걸 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